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파키스탄군의 중국제 전투기 J-10이 인도군의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를 격추한 것은 세계의 스푸트니크 모멘트였습니다. 온갖 뉴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중국으로서는 하늘에서 복덩이가 쏟아진 셈입니다. 중국은 파키스탄이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파키스탄은 중국의 맹호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파키스탄을 파티에 무쇠와 같이 우정이 단단한 파키스탄이라고 부릅니다. 중국은 이참에 여세를 몰아 파키스탄에 J-35A 스텔스 전투기 40대를 조기에 인도하기로 했습니다. J-35A는 J-20 스텔스기보다도 더 상위 기종입니다. 이샤크 다르 파키스탄 부총리가 중국을 방문 중인데 중국은 파키스탄에 우선적으로 J-35A 30대를 오는 8월에 인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반값 할인을 해주기로 했으며 대금 납부도 편하게 맞춰서 하라고까지 배려했습니다. 라팔 전투기를 격추해 중국 방산의 성과를 높여준 데 대한 일종의 보너스입니다. 중국이 파키스탄에 J-35A를 판매한다는 소식은 2024년 말부터 나오는데 중국도 지금 막 전력화하고 있는 최신의 전투기를 외국에 판매하는 것은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중국은 아울러 파키스탄의 군용, 민소형 인프라에 25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이 파키스탄에 이렇게 공을 들이는 이유는 파키스탄 과다르항이 1대1로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파키스탄에 J-35A를 인도하면서 공군 파일럿 훈련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J-35A는 중국이 미국의 F-35를 꺾겠다고 만든 5세대 전투기의 총화입니다. 한편 이번에 중국제 J-10을 몰고 인도의 라팔 전투기와 수호이 30 MKI를 격추한 파키스탄 공군의 여성 파일럿 자밀로는 스타가 됐습니다. 중국에서는 그녀를 파티의 유전, 강철 같은 파키스탄의 여신 또는 파티의 메이구이, 파키스탄의 장미라고 부르며 소셜 미디어에 퍼나르고 있습니다. 자밀로는 올해 29세로 계급은 소령입니다. 176cm 훤칠한 키의 미모입니다. 그녀는 18세 중국 공군의 장춘 항공학교에서 조종훈련을 받아 23세 J-10의 파일럿이 됐습니다. 자밀로는 부친이 공군 파일럿입니다. 그런데 집안에 우환이 있어 유년 시절은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탄불에서 구두닦기로 생계를 이어간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구두닦기 소녀가 조국의 영공을 지키는 에이스 파일럿이 됐다고 해서 전 중화권이 열광하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은 말을 아주 잘 만들어냅니다. 자밀로가 미혼인 이유가 국가 보유를 위해서라고 떠들고 있습니다. 마치 중국 역사 속에 화물란이 환생한 것 같은 느낌도 받는 것 같습니다. 중국은 자기의 동생이나 다름없는 파키스탄이 인도는 물론 프랑스까지 코를 납작하게 해줬다면서 흥분의 도가니입니다. 이번에 중국이 파키스탄에 판매하는 최신의 스텔스기 J-35는 중국의 세 번째 항모 푸젠함에도 배치된다. 푸젠함은 동력 시스템도 새롭고 기존 스키 점프식의 중국 항모와는 다릅니다. 전자식 캐터폴트로 항공기를 발진시킵니다. 그동안 3,000차례 캐터폴트 테스트 중에서 한 차례도 오류가 없었습니다. 푸젠함은 5월 21일 8번째 해상 테스트를 마치고 오는 7월 실전 배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푸젠함은 해상 테스트 기간 동안 S자의 드리프트 연습도 마쳤습니다. 푸젠함에 설치된 전자 시스템의 탐색 능력은 반경 1,500km입니다. 잉지 21 극초음속 미사일로 무장한 055급 대형 구축함과 함께 입체적인 작전을 수행합니다. J-35 스텔스 전투기는 물론 콩징 류바의 조기 경보기, 꽁지 11 무인기도 탑재합니다. 방공, 대잠, 전자전 등 입체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중화권의 여러 군사 전문가들은 푸젠함의 작전 능력이 미국보다 우위에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후티의 미사일을 피한다고 급선회 기동을 하다가 F-18 슈퍼 호넷 2대를 바다에 빠뜨려 먹은 미 항모 해리 트루먼호와는 질적으로 다르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트루먼호는 이미 홍해에서 철수했습니다. 그러자 후티는 이스라엘을 봉사하겠다면서 하이파항에 미사일을 날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중국이 완뚠 따취 만톤급의 대형 구축함이라 부르는
055급 구축함은 터무니없이 가격이 부풀려진 미국의 이지스함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따르면 척당 가격이 8억 3천만 달러입니다. 이에 반해 미 해군의 알레이 버크급은 25억 달러입니다. 중국의 055급이 알레이 버크보다 규모도 훨씬 크고 전투력도 강하지만 가격이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미국의 알레이 버크급 한 척을 건조할 때 같은 돈으로 중국은 055급 3척을 건조합니다. 제조업에서의 우위가 군사력에서도 우위로 나타납니다. 미국 구축함의 몰골입니다. 여기저기 녹이 쓸어 있습니다. 미국은 조선업이 맛이 갔습니다. 녹슨 군함에 페인트 칠을 할 인력조차 부족합니다. 중국 해군의 함정들은 거의가 30년도 안 된 새 것들입니다. 녹이 쓴 채 바다를 항해하는 미국 군함보다 깨끗하고 성능도 뛰어납니다. 5월 20일 말레이시아 랑커이에서 열린 해공군 무기 전시회에서 J-10C2 전투기는 그야말로 스타였습니다. 말레이시아 부총리와 국방장관들이 중국 부스에 들러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아프리카, 남미 등 20여 개국 국방 관계자들도 모두 중국산 무기에 흥미와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인도의 라팔 전투기 고객팀도 전시회에 나올 예정이었지만 급히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J-10C는 오는 6월 파리 에어쇼에도 참가하게 됩니다. J-10은 파리에서도 라팔과 겨루게 되는데 프랑스 다수의 입장이 곤란하게 생겼습니다. 중국의 CCTV도 군사 프로그램에서 2번씩이나 J-10이 라팔을 어떻게 격쳤는지 디테일한 내용을 방송했습니다. A수어, B서, C다오, 라곤, 발사, 유도의 3단계를 설명해가며 중국식 작전 시스템으로 인도의 잡스러운 브랜드를 격파했다고 소개했습니다. A수어는 지상의 홍치 9B 방공 시스템의 레이더 탐지, B서는 J-10 전투기의 P-15 공대공 미사일 발사, C다오는 GDK-3 조기 경보기의 유도를 의미합니다. 중국의 공군력은 일취월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매년 5세대 전투기 J-20 100대를 생산합니다. 이보다 급이 낮은 J-10, J-16도 생산량이 배로 늘어났습니다. 국제 방산 시장에서 여러 나라들이 중국 무기를 쓸어 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대박이 터졌습니다. 반면 프랑스는 폭삭 망했습니다. 계약했던 무기들을 줄줄이 취소하고 중국산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라팔이 추풍 낙엽처럼 떨어지는 것을 목도했으니 제정신을 가진 나라라면 프랑스제를 구매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마크롱은 질질 짜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 나라가 라팔 구매를 취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국회는 81억 달러 규모의 라팔 42대 구매 계약을 재심사하기로 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차라리 중국제 J-10을 구매하자는 여론도 높습니다. 또 카타르가 80대, 이집트가 30대를 구매하려다 재고하기로 했습니다. 프랑스가 된서리를 맞은 것도 어찌 보면 엇봅니다. 중국은 원래 프랑스로부터 미라지를 도입하려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육사 천안문 사태가 발생하자 프랑스는 대중 제재에 나서 방산협력을 금지했습니다. 중국은 그때부터 전투기 국산화에 박차를 가했고 결국 1998년에 J-10 시제품을 만들어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느닷없이 골든돔이라 불리는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처럼 미국 전체를 미사일로부터 방어하는 시스템인데 역시 트럼프답게 판때기 한 장과 말로 때웠습니다. 트럼프는 골든돔이 세계 어느 곳, 심지어는 우주에서 날아오는 미사일도 요격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치 레이건의 스타워즈 계획을 연상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기 비용만 1,750억 달러입니다. 미 의회 예산처는 이러한 시스템의 총 비용이 20년간 5,42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부채에 찌들린 미국이 무슨 돈으로 이 짓을 한다는 건지 미스터리합니다. 물론 돈은 종이에 프린트하면 그만이긴 합니다. 그런데 러시아만 해도 방공의 패러다임을 완전 무력화하는 브레베스트닉이라는 병기를 비밀리에 개발해 실전 배치하고 있습니다. 서방에서 SSC-X9 스카이4이라 부르는 이 미사일은 노바야 제밀리아,
그리고 로스아톰이 운영하는 카푸스친 야르 미사일 단지에서 수년간 시험을 진행해 왔습니다. 지상 플랫폼에서 고체 연료 부스터로 발사된 뒤 순항 속도에 도달하면 공기 흡입식 원자력 제트 엔진으로 전환됩니다. 이론상 작전 거리는 22,000km지만 내부에 소형 원자로가 있어 몇 주 또는 몇 달간 비행할 수 있습니다. 사정거리가 사실상 무한대입니다. 잠재적 분쟁 지역을 무기한 순찰하다 명령을 받으면 예측 불가능한 곳에서 표적을 내리꽂을 수 있기 때문에 요격이 극히 어렵습니다. 또 올해 신육도 막을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타이완 등 중화권에서는 비행체 100%를 요격 가능하다는 트럼프의 발언을 허풍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장 마하10의 극초음속 미사일 동펑 17도 막을 수 없다는 게 중론입니다. 중국의 광동 티엔콩 커지 연지 유엔이라는 곳도 최근 새로운 극초음속 무기 시스템 GDF-600을 개발했습니다. 어떤 시스템인지 자세히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무인기로 투발이 가능한 미사일입니다. 마하7의 극초음속을 내는 미사일로 탄두 무게만 1200kg입니다. 사정거리는 잠정적으로 200에서 600km지만 이를 6000km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골든돔의 주관자는 록히드 마틴입니다. 일론 머스크마저 쓰레기니 내다 버리라고 한 F-35를 만든 게 록히드 마틴입니다. 지금 어수룩한 사람들은 미국이 골든돔을 개발하니 중국, 러시아는 큰일 났다고 하는데 이게 트럼프 임기 중에 될라나 모르겠습니다. 부채에 찌들린 미국의 쇠락을 오히려 가속화할 공산이 큽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